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린 분은 여기 이 타카시 카즈야라는 분이시고요. 주인공 클라이브의 실루엣을 보조하면서 다시 로고 쪽으로 둥그스름하게 시선의 방향이 바뀌고. 안녕하세요, 그림현우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출시된 유명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 16의 메인 일러스트를 분석합니다. 저도 작년에 구매해서 재밌게 즐겼는데요. 다른 게임들을 플레이하느라 아직 엔딩을 못 봤네요. 여튼 편의상 제목을 줄여서 파판이라고 할게요. 파판 시리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공통적으로 크리스탈과 소환수가 있는데요. 파판 16의 세계관에서는 마더 크리스탈이라는 거대 크리스탈을 중심으로 각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거대 크리스탈 덩어리에서 공급되는 에텔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마법을 사용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중에 우리 현실 세계로 치면 석유 같은 자원인데요. 파판 시리즈에서 에텔이라는 용어는 시리즈 전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고유명사인데요. 쉽게 말해 마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게 고갈되어 가면서 마더 크리스탈을 차지하려고 각 국가 간에서 소환수로 변신 가능한 도미넌트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는 중세 판타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여기 이 클라이브라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이 사람은 이프리트라는 불의 소환수로 변신하는 도미넌트예요. 여기 로고에서 밑에 몬스터 같은 모습을 한 것이 이프리트입니다. 그리고 동생인 조슈아 역시 불을 다루는 피닉스로 변신하는 도미넌트인데요. 로고에서 위쪽에 있는 새 같은 게 피닉스예요. 피닉스 아시죠? 불사조죠. 여하튼 둘 다 로자리아 공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마더 크리스탈을 차지하려는 모종의 사건으로 두 왕자가 어렸을 때 살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둘이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자는 클라이브 여친인 질이라는 캐릭터인데, 이쪽 일러스트에도 보면 등장하고 있죠. 이건 어린 시절 세 사람 모두 행복했던 한 장면을 일러스트로 그린 것 같고요. 여기 왼쪽은 성인이 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동생인 조슈아만 어린 시절 모습이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스포일러라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궁금하시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린 분은 여기 이 타카시 카즈야라는 분이시고요. 사진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대체했어요. 파판 14 캐릭터 및 배경 일러스트를 그린 분인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죠. 밑에 X 주소가 있으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 옆에 분은 미나가와 히로시라고 스퀘어 에닉스에서 주로 AD를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파판 16에서도 AD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분은 지금은 스퀘어 에닉스를 퇴사하셔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이신데, 요시다 아키코라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혹시라도 이분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에서 투비라는 캐릭터 아시죠? 이 캐릭터를 디자인하신 분이랍니다. 이분은 여러 파판 시리즈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담당하시기도 했고요. 워낙 독보적인 화풍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그림 작가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약 10여 년 전에 이분 그림체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게임을 제작했다가 엄청 욕먹은 케이스도 있고, 여기 이 두 그림을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비슷하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게임들에서 종종 이분 화풍과 비슷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게임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스퀘어 에닉스에 계셨던 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AD인 분이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파판 12 일러스트를 그린 카미코쿠류 이사무라는 분인데요. 제가 보기에 타카시 카즈야님은 요시다 아키코님과 카미코쿠류 이사무님, 이 두 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고, 또 한 분은 AD를 주로 하시고, 또 한 분은 메인 아티스트셨을 테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캐릭터 디자인에서는 요시다 아키코님의 느낌이 있고, 전체적인 컬러링의 느낌은 카미코쿠류 이사무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카미코쿠류 이사무님도 파판 13 제작 당시에 코쿤이라는 하늘에 떠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루이지 콜란이라는 산업 디자이너 분의 컨셉을 참고해서 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시다 아키코님도 근데 아르누보 시절에 정말 유명 작가님이신 알폰스 무아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일러스트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티스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자기만의 색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 이 메인 일러스트를 보면 타카시 카즈야님도 이제는 본인만의 아트 스타일을 확실히 만드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파판 12 일러스트를 보고 오마주 형식으로 그린 그림도 있거든요. 벌써 18년 전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요. 여기 2D와 3D 일러스트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메인 2D 일러스트로 빠르고 짧게 분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큰 흐름선부터 몇 가지 그어보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대각선의 선이 있고요. 각 객체의 실루엣 끝단 포인트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쫙 일자로 그어지죠. 이런 포인트들로 구성된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큰 흐름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대각선이 큰 흐름선 중에 하나인데 좀 이따가 설명드릴 실제 시선 흐름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큰 흐름선도 몇 개 그어보면 일단 배경의 건물들이나 캐릭터의 이펙트 라인 등 수직으로 일자로 쭉 뻗는 선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이 선들 역시 시선의 흐름을 보조하는 선들인데 주인공 클라이브의 실루엣을 보조하면서 화살표 모양으로 형태를 구성해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죠. 이 많은 선들이 하나의 면처럼 화살표 모양으로 구성돼서 이 일러스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외 이런 스팟라이트와 같은 느낌의 흐름선 두 가닥도 있고요. 이 선은 시선을 보조한다기보다는 그림에서는 항상 쉬어가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선이자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영역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보니 이 부분들에는 별다른 객체들이 없어서 눈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보통 여백의 미라고 해서 쉬어가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그려지는 선들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두 아크 흐름선은 정말 중요한데요. 잠시 뒤에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큰 흐름선들은 시선을 보조하는 선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이 일러스트의 시선의 흐름선을 따라가 볼게요. 아마 이 일러스트를 처음 본 분들은 두 부류 정도로 나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림을 작게 줄여서 보면 로고가 흰색이라서 가장 밝기 때문에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로고가 상하로 길쭉하기도 하고 얇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시선이 먼저 가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인 분들은 이 피닉스에 시선이 가장 처음 가고 그 다음에 사실 이쪽 이프리트로 시선이 가야 하는데 여기 이 가운데 붉은 수직선 때문에 흐름이 막히면서 아까 아크 흐름선 기억하시죠? 그 흐름선을 따라서 주인공 클라이브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됩니다. 클라이브의 얼굴과 팔에서 타들어가는 불꽃과 의상의 붉은색들이 서로 덩어리로 묶여서 시선이 잠시 멈추고요. 이후 이렇게 주인공이 쥐고 있는 검의 라인을 따라서 쭉 가다가 다시 로고 쪽으로 둥그스름하게 시선의 방향이 바뀌고 망토로 흐르는데 아까 반대쪽 아크 흐름선 기억하시죠? 그 보조선으로 인해서 이프리트 쪽으로 시선이 흘러서 마무리되는 이런 분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분들은 처음에 로고고 뭐고 다 안 보이고 바로 클라이브에게 시선이 집중된 뒤에 이어서 피닉스로 가고 이후 이프리트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두 가지 다 작가님께서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설계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클라이브나 피닉스의 경우에는 1,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시선의 포인트가 꽂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기 이프리트는 무조건 세 번째로 시선이 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 수직선으로 시선의 흐름을 차단시킨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프리트의 밝기 밸류가 매우 낮고 어둡고 또 형태도 용인지 악마인지 뭔지 잘 모르는 모호한 외형이라서 시선이 늦게 가게 되는 거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프리트는 용도 악마도 아닙니다. 아랍 신화에 나오는 불의 정령이에요. 사실 이렇게 클라이브하고 피닉스는 스토리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인공들이라서 시선 포인트가 1, 2번으로 서로 순서 상관없이 번갈아 가며 집중되도록 의도를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프리트도 클라이브 본인이라서 아까 스팟라이트와 같은 면으로 된 쉬어가는 영역을 기점으로 클라이브이자 이프리트가 속한 영역과 조슈아이자 피닉스인 영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두 형제의 대립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일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일러스트는 작가님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이고 뭐고 그저 경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일러스트를 분석하는데 시야를 넓혀주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